자, 211페이지요. 자, 앞 시간에 이어서 211페이지 수행 6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행 6번을 보시면은 매출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서 액자를 구입하고 대금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 자기압수표는 언제나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액자를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구입을 했다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만은 거래처에 선물용으로 액자를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되고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51번으로 하게 되면은 부가세 대급금 분계가 되니까 51번으로 하지 않고 불공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54번으로 유형을 선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불공은 뭐냐?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는데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되는 건. 그게 54번이에요. 자, 그러면 날짜는 9월 23일입니다. 그냥 매입매출 전표에 가셔가지고 9월 23일로 날짜 고쳐주시고 유형에다가 54라고 입력해야 돼요. 54번의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은 팝업창이 나타나가지고 불공제 사유를 여기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번호로 9번이에요. 0번부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쭉 되어 있죠. 9번 접대비 관련 매입세, 그걸 클릭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품명에다가는 그대로 세금계산서 보시고 입력하시면 돼요. 액자 14개, 단가는 25,000원. 거래처는 황태, 펜시.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자기압수표다 그러면 현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금 분계하시면 자동 분계가 됩니다. 1번 현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출금조표가 만들어졌어요. 자, 대변에 현금이고 차변에는 상품이 아니라 접대용 액자니까 접대비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코드에다가 접대 입력하세요. 접대 813번 골라주셔야 돼요. 813번 확인. 판매관리비 접대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별에는 현금. 자, 54번 불공유형 우리가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하나 더, 한 장 넘겨서 뒤에 보면 하나 더 있습니다. 불공유형이. 수행 7번입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 2998cc 5인승 외상으로 구입했다. 자, 영업부에 업무용 승용차를 산 거예요. 그래서 1000cc 초과 승용차이기 때문에 요 250만원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자, 세금계산서를 받은 공제받을 수 없는 거래는 54번 유형으로 입력한다. 자, 9월 25일로 입력하겠습니다. 9월 25일로 날짜 바꾸시고 유형에다가 54. 자, 이번에 사유는 번호로 3번입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라는 걸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해 주시고 품명에다가 그랜저 공급가액 2,500만원, 거래처 믿음자동차, 전자세금계산서이니까 1번. 자, 분계에서 우리가 이제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랬는데 이것도 상품이 아니잖아요. 외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혼합으로 하세요. 3번 혼합. 자, 상품이 아니라 이 승용차는 개정 과목 뭘로 해야 될까요?
차량 운반구로 해야죠. 그래서 코드에다가 차량 운반구 검색하시면 208번에 있습니다. 208번 차량 운반구.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조금 전에 비품 컴퓨터는요, 이 공급가액이 취득원가로 비품으로 왔었는데 지금은 차량 운반구에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세, 이게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차량 운반구를 고정자산에 등록할 때는 취득금액 당기 증가분에다가 2,750만 원으로 기입해야 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것은 그 세금이 뭐예요? 취득원가예요. 컴퓨터 살 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도의 자산 처리했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아니고, 지금 이 부가세 250만 원은 공제받을 수 없는 거니까 그건 뭐로 해야 돼요? 이 차량 운반구 때문에 세금이 발생한 거니까 이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맞는 거죠. 자,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4번 대변에다가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외상으로 샀으니까 미지급금 253번, 금액은 2,750만 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가 믿음자동차 맞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자동차 회사에서 만약에 할부로 구입을 했다, 이것도 미지급금이에요. 할부. 다음 달부터, 한 달 지나서부터 이제 미지급금 갚아 나가는 거예요. 할부라는 것도. 자, 그러면은 또 수행 8번은 어떤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러시고 지금 그 할부가 나간다고 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랜저 2,750만 원에 미지급금이 그러면 할부 금액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할부를 지급할 때, 만약에 9월에 샀으니까 10월 달부터 이제 할부 1회차가 만약에 나간다라고 하면은 10월 달에는 일반 전표에다가, 그거는 이제 부가세 신고하고 관계 없는 거니까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의 미지급금 만약에 200만 원씩 갚는다. 그러면 차변에 미지급금 200만 원, 믿음자동차 대변에는 보통예금 200만 원, 자산 감소. 그렇게 정리해 나갑니다. 네. 자, 이제 수행 8번을 보시면 9월 25일에 취득한 승용차를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하시오. 네, 우리 등록할 수 있죠. 코드는 2002번이고요. 자산명은 이렇게 승용 7466으로 하라는 것이고요. 상각 방법은 이번에는 정액법이고요. 내용 연수는 5년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가셔가지고 위에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아까 비품 입력했던 다음 줄로 내려와서 계정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차량 운반구 208번 클릭하고 확인. 그 다음에 코드는 2002. 자산에다가는 승용 7466. 취득일은 2023년 9월 0925. 자, 취득금액을 4번에다 입력해야 돼요. 신규 취득 및 증가. 거기에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2,750만 원. 그 다음에 9번의 상각 방법. 이건 정액법이니까 1번. 1 하면 정액법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내용 연수 5니까 여기다 5. 네. 그리고 경비 구분은 800번대니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20번에 회사 계상 상각비 183만 3,333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2,750만 원은 정액법이니까 내용연수 5년이면 이걸 5로 나누죠. 그런데 9월 달부터니까 9, 10, 11, 12 4개월치죠.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면은 이 금액이 나와요. 2,750만 원 나누기 5 곱하기 4 나누기 12.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지금 여기 183만 3,333원이 거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8번은 했고요. 그 다음 밑에 9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고정자산 등록을 수행한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에 등록하시오. 이게 업무용 승용차랍니다. 업무용 승용차도 우리가 과거에 등록한 적이 있죠. 자, 이 정보를 보고 그대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전체 메뉴에 가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클릭하시고, 코드 102, 차량 번호 25, 한글로 5, 7466 그랜저 회사 사용. 그리고요, 여기 2번의 고정자산 코드는 이 물음표 단추 눌러서 여기서 2002번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확인. 그러면 이제 여기 6번까지는 끝나죠. 8번의 기초 주행거리 5km랍니다. 5 엔터. 자동차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자, 보험 기간도 2023 0925부터 2024 0925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보험 기간까지 입력해주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있죠. 수행 10번이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매입 유형을 앞에서 51번, 53번, 54번 이제 마지막 하나 이거 유형이 수행 10번이 마지막 하나 남은 유형입니다. 홍보용 사은품으로 지급할 마우스를 구입하고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과세 매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57입니다. 우리가 매출에서 카드 과세 매출 17번 유형이었거든요. 이것도 카드니까 뒤에가 7이에요. 근데 매입이니까 5 앞에가 5. 57번 카드 과세 매입. 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카드 거래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할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우스를 왜 구입했냐면은 회사의 홍보용으로 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9월 30일 매입 매출 전표에 날짜를 9월 30일로 바꾸시고 유형이 57입니다. 57이고 신용카드사 물음표 단추 눌러가지고 거기 카드 매출 전표에 보게 되면 신한카드죠. 신한카드. 그래서 신한카드 확인. 품명에다가 마우스 하시고. 자, 공급가액에다가 신용카드는 합계를 입력해요. 매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66만 원을 입력해야 돼요. 그래야 공급가액이 60만 원으로 바뀌어요. 입력을 66만 원으로 해야. 그리고 6만 원이 부가세로 가고 합계에 가서 66만 원이라고 나타납니다. 자, 거래처는 어디냐? 거기 카드 매출 전표에 있는 카드사 말고 가맹점이 거래처가 되는 거예요. 여기
현웅 컵나라가 위에서는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래처가 현웅 컵나라. 전자세금계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방향키로 지나가고 카드 매입이니까 카드 분계 하시면 돼요. 4번 카드 분계. 자, 계정가공이 맞았나 보세요. 자, 우리가 신용카드로 마우스를 샀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신한카드 맞았어요. 미지급금 신한카드. 카드로 매입한 것은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카드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자, 상품을 하나 바꿔주면 됩니다. 계정과목. 무엇으로 바꾸면 될까요? 비용인데. 예, 광고 선전비로 바꾸는 거예요. 판매 관리비 안에 광고 선전비라는 거 있습니다. 광고 선전비 800번 때 써야 됩니다. 833 광고 선전비 60만 원. 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광고 선전비 차변의 광고 선전비 60만 원.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 시간에 이어가지고 매입 관련 그 전표를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51번 유형인 거 2개인가 입력했고, 그 다음에 53번 53번 그 교육비 FAT 교육비 면세 매입 그거 하나 입력했고, 그 다음에 54번 불공 2개인가 입력했고, 그 다음에 카드 과세 매입 57번 이렇게 4가지 유형을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그것이 기입이 되는지 확인하고, 또 부속 서류 어디에 작성이 다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네, 저는 아까 닫지를 않아가지고 그 탭이 있어서 그냥 눌렀습니다만은, 아까 닫으신 분은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서 여기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다시 입력하시고, 저처럼 그냥 열어놨던 분은 여기 위에 있는 조회를 누르면 돼요. 조회 누르면 다시 한번 작성이 됩니다. 저장을 해놓으신 분들은 저장한 걸 불러내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때는 아니요 해야 새로 작성됩니다. 아니요 하면은 지금 전표 입력한 것을 넣어가지고 새로 작성하는 것이고, 예 하면은 과거에 저장해 놓은 것을 불러내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매입은 여기 밑에 칸. 여기가 매입이 정리되는 곳입니다. 매입세액이라고 항목이 되어 있잖아요. 매입세액. 자, 그러면은 매입세액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금 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일반 매입은 10번, 고정자산 매입은 11번으로 구분됩니다. 자, 고정자산 매입 11번은 뭐냐면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했던 것이에요. 컴퓨터 산 거, 비품, 그리고 그랜저 산 거, 차량 운반구, 그게 11번에 들어갑니다. 금액에는 공급가액, 세액에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나머지 매입은 일반 매입, 상품 매입한 것도 일반 매입, 또 뭐를 매입했었죠? 세금계산서로? 네, 상품만 매입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고정자산을 제외한 세금계산서 매입은 다 10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들어간 60만원짜리, 이게 뭐냐면 마우스 산 거, 신용카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매출에서는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요 칸이 3번에 있습니다만은, 매입에서는 신용카드라고 안 해놓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명칭을 붙여놨는데,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요 세액란을 더블 클릭하면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명세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로 이렇게 만약에 나중에 의제 매입세액 공부한다 그러면 의제 매입세액으로 얼마 이렇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외에도 다른 매입세액 부분도 여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명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보고 나서는 닫아주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세금 계산서 중에서 불공제된 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불공제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액자를 산 거, 컴퓨터 그랜저 산 거 이거잖아요.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요 16번에 반영이 돼. 그래서 이 16번에 반영된 것이 고정자산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액자 산 것은 여기 일반 매입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은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들어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빼주는 겁니다. 여기 16번을 보면은 차감계에서 16을 빼주죠. 네. 왜 빼주겠어요? 여기에 매입세액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여 밑에서 뺍니다. 여기 차감계 보시면은 15 빼기 16 빼주는 작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나중에 빼준다. 별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으로 작성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여기 세금계산서 수치분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것도 집어넣고 또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16번에다 따로 적어가지고 빼주면 돼요. 나중에. 그래서 밑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요 차감계 17번에 있는 이 548만원 요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입력한 걸로만 본다면은 여기서 매출세액은 요게 매출세액이고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요 밑에 있는 이 금액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매출세액에서 여기 있는 매입세액을 빼면 여기가 이제 납부해야 될 세금은 553만 5천 원이다 라는 걸 이게 이제 납부세액이죠. 가산세라든가 공제받는 세금이 없다면 요게 이제 현재까지는 납부세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서 매입한 것도 있었잖아요. FAT 교육비. 이것도 역시 매입세액, 그거는 매입세액이 없는 거니까 매입세액엔 안 나타나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죠. 과표. 과표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요 과표에 밑에 보시게 되면 86번에 계산서 수취금액에서 요 30만 원이 그 FAT 교육비 계산서 받은 겁니다. 거기에다 기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는 어디에 반영된가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다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까지 이번에는 이제 수령금액이죠. 아까는 발행이니까 수령금액 합계표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다시 조회를 해보세요. 위에 거 조회, 아니면 기간을 닫았던 분은 여기 기간을 다시 입력하면 작성이 됩니다.
요 밑에 매입 세금 계산서. 전자로 매수가 3매, 전자외로 매수가 1매. 그래서 총 합계는 5매의 세금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전자외가 하나 있었었어요. 예, 컴퓨터 산 것인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계산서 합계표도 한번 가셔가지고 조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계산서 합계표도 여기 매입 계산서도 반영이 됐겠죠. 예, 전자로 1매 30만원짜리, 매입 데일리 룩에서 아니다. 아니, 밑에 걸 눌러야 돼. 네, 미래교육원에서 네, 우리가 FAT 교육비 계산서 받은 것이 전자의 1매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야 보여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여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네, 그래가지고 7월부터 9월로 조회해 보시면은 네, 우리가 현흥 컵나라에서 신용카드 그 발급 받았잖아요. 마우스 산 거. 네, 그것이 여기에 반영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라는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공제 내역서라는 게 있어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54번 불공으로 입력했다면 여기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래서 7월부터 9월 기간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네, 보시면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에 1매 2,500에 250만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에 1매 35만원에 35,000원. 그래서 이 두 개 합치면 253만 5천원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거기에 반영되는 세금이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서도 부속서류로 같이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유를 입력하는 이유가 그 팝업창으로 나와가지고 접대비 관련 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이런 걸 우리가 선택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잘 선택해야만이 이것이 제대로 작성이, 불공제 사유가 여기에 제대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하시오 할 때 이렇게 조회해가지고 여기 있는 저장 단추 이렇게 눌러주면 작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뭐 저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합니다만은 시험에서 작성하시오 한 거는 저장 눌러주시고, 위에 저장이 없는 양식은 그냥 자동 저장된 거예요. 저장 단추가 위에 있는 것은 저장해야 저장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닫을 때, 이거를 그냥 닫는데 물어본다. 저장할까요? 물어보면 예 해야 저장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 이제 한 번씩은 다 해봤습니다. 네, 한 번씩은 다 해봤어요. 자, 213페이지부터는 이제 풀이가 쭉 나와 있습니다. 218페이지까지가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19페이지는 이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우리가 그동안 쭉 실습하면서 작성했던 그런 서류들이에요. 자, 첫 번째 세금계산서 합계표. 예,
작성해 봤었죠? 한번 읽어보고 지나갈게요. 매입 매출전표 입력 시 세금계산서 발행된 거래 유형과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거래 유형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걸 다 해보진 않았지만 이건 해봤죠? 11번 과세 매출하고 51번 과세 매입하고 54번 불공 매입하고 요 세 가지는 해봤었죠. 그거 말고도 12번, 52번, 55번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가는 것입니다. 다 세금계산서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2번 계산서 합계표. 우리가 작성했었죠. 계산서 합계표. 매입 매출전표 입력 시 계산서 발행된 거래 유형 13번 면세 매출 과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 유형 53번 면세 매입은 계산서 합계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그 다음에 3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 매입 매출전표 입력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된 거래 유형 17번 카드과세죠. 이런 것으로 등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그 다음에 4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매입 매출전표 입력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한 거래 유형 57번 카드과세 등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그 다음에 5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이것도 방금 작성했었죠. 매입 매출전표 입력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 중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 54번 불공매입. 이것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부속서류 5가지 우리가 작성을 다 해봤었습니다. 자, 거기 수행과제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수행 1번.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면은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 매수하고 공급가액 알 수 있는 거죠? 한번 가볼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입니다. 그러면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해서 아까 식으로 조회를 하시면은 이걸 보고 답변하시면 돼요. 총 매수는 5매, 공급가액은 1억 1천만원. 이것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수행 2번은요. 매입 전자 세금계산서의 매입 거래처 수는 몇 개인가? 밑에가 매입 세금계산서죠. 전자 거래처 수는 전자 거래처 수가 매입처죠. 4가 되겠네요. 4. 다음은 수행 3번. 발급받은 매입 전자 계산서의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계산서 합계표 가면 하나밖에 없었죠. 계산서 합계표 7월부터 9월로 또 다시 작성해 보세요. 발급받은 매입 전자 계산서라 그러면 요 밑에 거 이거죠. 그래서 매수는 한 매. 그리고 총 공급가액은 30만 원. 전자가 한 매에 30만 원. 다음에 수행 4번은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된 매출거래의 발행 금액은 얼마인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아까 작성했었죠. 7월부터 9월 작성을 해보면 매출거래처의 발행금액 16만 5천 원이죠. 16만 5천 원이 답이 되고요. 다음 수행 5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의 갑계표 7월부터 9월로 아까 작성 한번 해봤었죠? 거기에 매입세액을 물어봤으니까 매입세액은 6만 원이죠. 6만 원이 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수행 6번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거래 중 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불공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아니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서 볼 수 있죠. 7월부터 9월에 조회해서 불러내보면 이 금액이죠. 253만 5천 원. 네, 이렇게 부속 서류를 우리가 작성하고 볼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3페이지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회계 처리하는 것.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신고서 작성. 이것도 이제 제가 전표를 입력하고 나서 계속 여러분에게 이 신고서에 가가지고 어디에 뭐가 나타나는지를 계속 봐왔잖아요. 그 얘기예요. 볼 줄 알아야 된다. 네, 볼 줄 알아야 되겠고요. 224페이지로 넘어가서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의 정리분계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 하면은 우리가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 부가세 애수금하고 부가세 대급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 과목 하면은 부가세 애수금,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리하는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언제 하느냐면요. 과세기간 종료일에 합니다. 부가세 과세기간 종료일. 그래서 1기 애정 종료일은 3월 31일, 1기 확정 종료일은 6월 30일, 2기 애정 종료일은 9월 30일, 2기 확정 종료일은 12월 31일 이렇게 4번이 되죠. 그래서 정리분계를 4번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규모가 작은 법인이라든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다 그러면은 애정 때는 신고를 안 하고 납부만 하기 때문에 그때는 2번만 정리하겠죠. 개인 기업들은 6월 30일과 12월 31일 이렇게 확정 신고 과세기간 종료일에만 하니까 개인 기업은 2번만 하면 되고 법인은 일반적인 법인들 4번 합니다. 자,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냐? 우리가 납부할 세액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요? 매출세액인 부가세 애수금에서 부가세 대급금을 빼가지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라는 건 뭐냐면 부가세 애수금이 더 커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보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부가세 애수금 쪽이 많아야 부가세 애수금에서 부가세 대급금을 차감한 것을 납부하거든요. 그래서 그 납부할 세금은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는 겁니다. 왜 납부를 하면 되는데 왜 부채가 되느냐? 정리하는 날은 납부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하는 날을 보면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란 말이죠. 과세기간의 종료일 날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고 신고 납부는 그 다음 달 25일 날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점에서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금은 미지급 세금이에요. 그리고 정리할 때는 우리가 이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 부가세 애수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 증가니까 대변에 다 넣었잖아요. 정리할 때 반대쪽. 지금 우리가 차변에 넣는다. 차변에 정리하고. 또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할 때 전부 차변에 자산 증가로 봤죠. 정리할 때는 대변, 자산 감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히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딱 대립시켜가지고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액을 미지급 세금으로 부채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자비익은 뭐냐? 자비익은 확정신고 때만 있을 수 있는데 전자신고를 하는 회사, 애정신고 때는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안 해줍니다. 현재까지 확정신고 때만 해줘요. 그러니까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이 더 좋은 시스템 같은 프로그램에서 전자신고를 직접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게 된다. 홈택스에 연결해 가지고 할 때는 확정신고 때는 세액공제 10,000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그걸 자비익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납부할 세액, 미지급 세금은 10,000원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부가세 대급금이 더 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이고 근데 매입세액이 더 많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매출이 아주 부진했거나 아니면 매출도 잘 됐는데 이번 과세 기간에 우리 회사가 신주 투자 자산을 뭐 차량도 사고 뭣도 사고 하여튼 신규 투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신규 투자가 많은 시점에는 매입세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세무서에서 받아야 돼요. 환급을 받아야 돼요. 부가세를. 그래서 미수금. 그래서 부가세 환급이라고 해요. 매입세액이 더 많은 때. 그래서 미수금이라는 자산으로 보는 거고요. 이때도 만약에 전자신고 해가지고 확정신고 때 만약에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다 그러면 환급세액이 더 늘어나요. 10,000원만큼. 자비익이 10,000원이 자비익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10,000원 더 늘어납니다.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환급세액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미지급 세금을 10월 25일 날 납부하게 되면 차변의 미지급 세금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시키고 이런 납부시 분계. 만약에 환급이 됐다 그러면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오고 미수금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이렇게 또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여러분 퇴근할 시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수행과제, 여기서부터는 수행과제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여기 접어두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름 휴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쉬시고 8월 7일 날 오시는데 쉬시는 동안에 여러분들 원격 수업에서 재무회계 시험 안 보신 분들 많거든요. 지금도 재무회계 시험 또 부가세 이론 그것도 시험 꼭 보십시오. 이제 쉬는 동안에 꼭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 안 들으신 분도 있어요. 이번 휴가 기간에는 다 좀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잘 쉬시고 우리 8월 7일 날 건강하게 다시 만나겠습니다.